지금은 절대 안심할 구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가장 많은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현실이 됐고 17시간 만에 최고 지도자가 사살됐습니다. 시장은 일시적으로 안도하면서 반등이 일어났지만 이건 착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은 한 번의 타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보복의 가능성, 그리고 외교적 긴장,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불안, 이미 이에 대한 것들로 유가는 강하게 반등하기 시작했고 에너지 시장이 먼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가 상승은 곧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극으로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게 된다면 금리 정책도 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건 주식, 코인, 너나 할 것 없이 전반적인 위험 자산의 부담으로 될 수 있고, 따라서 지금은 낙관할 타이밍이 아니라 이 하방에 대한 리스크들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겁먹고 물러날 수 있지만 저는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장에서 가장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 왜 하방이 열렸는데 기회인지 이걸 모르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또 눈 뜨고 지켜만 보셔야 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가 브리핑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결국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됐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지 17시간 만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살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전쟁은 장기전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들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들이 상승하게 되면서 일시적인 반등세가 강하게 등장은 했지만 지금 자리에서 기대감으로 인한 방향성 판단은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속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기회들은 어떠한 것인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오니, 자, 일단 시작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누르셨다면 본격적인 흐름 빠르게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현재 시황 및 분석부터 빠르게 함께 확인해 보시면 이 쭉 하락하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오르게 되고, 기술적으로도 중기적으로 이어왔었던 하락 채널의 하단선을 딱 딛게 되었을 때 이 호재가 같이 함께 작용하게 되자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반등했던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협상 기일이 다가오게 되고 이 정작 기대를 걸었던 협상들은 다시 한 번 더 일정이 밀려나게 되면서 상승에 대한 재료들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망 매물들이 다시 한 번 더 쏟아져 나오게 됐는데요. 자,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어떠한 것들 대기하고 있었죠? 바로 PPI 지표 발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자체가 굉장히 호재로 발생되지 않는 이상 이 비트코인이 지금 자리에서 큰 상승을 일으키긴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 함께 나눴고, 지표가 굉장한 호재로 발생을 해도 우리는 단기적인 최대 상승분, 이전 고점이 한계일 것이다 라고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표가 정말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었을 때 이러한 전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방에 대한 리스크들이 훨씬 더 크다라고 안내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형성됐었던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의 넥라인 부근, 이러한 자리들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 타점 잡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 PPI 지표가 0점으로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었던 재료들은 전부 다 소멸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했고, 그로 인해서 결국 비트코인의 가격 또 한 번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중기 채널의 중단선 부근, 이 자리를 딛고 안정적으로 지지가 다시 한 번 더 확인되었을 때 이러한 기준선들 미리 함께 찾아 나섰기 때문에 스터디룸 통해서 곧바로 여러분들께도 대응 안내 진행하면서 이 자리에서 빠르게 진입 타점 잡아서 함께 들어가 볼 수 있었고요. 단기적으로 상승하던 비트코인의 가격, 하지만 이때 당시에 매수세가 크게 나와주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헤드앤숄더 패턴의 넥라인을 터치하게 됐었을 때 전량익절하며 명확한 기준들이 있었기에 안정적인 마무리까지 지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미국이 군사작전을 시작하게 되고 이 전쟁이 발발되게 되면서 이 저점을 이었었던 하락 빗각까지 비트코인이 무너뜨리면서 내려오는 흐름들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저희가 이 빗각을 기점으로 가격이 저항 맞으면서 하락하는 모습 확인하였을 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안정적으로 재진입 타점 잡아서 이 스터디룸 통해서도 빠르게 공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입을 진행했고, 자,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진입과 입절에는 명확한 기준들과 근거들이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더 떨어질 거야 하고 들고 있는 것이 아닌 이 기준에 다가왔으면 빠르게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 기회
기회가 줄 때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 늘 드려왔기 때문에 이 채널 하단선 가격 터치하게 됐었을 때 전량 기절하게 되면서 이러한 기준들로 또 한 번의 큰 기회까지 잡아낼 수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요동치는 장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이런 장세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 더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렇게 기준선들만 확실하게 찾아 놓는다면 오히려 이 모든 변동성들을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비트코인의 시장이 가장 큰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시장이다, 이걸 좀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리는 기준들을 토대로 이 실시간으로 지금 상황들이 어떠한지,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대처들이 필요한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스터디룸 통해서 일기장처럼 바로바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내용들 나도 같이 좀 실시간으로 참고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하나 첨부해 두었으니까요. 이 링크 클릭해주시고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눌러주신 대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현 상황들을, 굉장히 중요한 시황들을 좀 같이 함께 다뤄볼 예정인데, 자, 이에 대한 소식들 놓치지 않고 빠르게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야겠죠. 따라서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지 않은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독 한 번씩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면서 드디어 2월 28일경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군사작전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 전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들이 결국 현실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동안 전쟁에 대한 우려감들이 퍼질 때마다 하락하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전쟁이라는 속보가 들려오자마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내려왔던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비트코인 자체가 단기적인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들이 발생하는 당시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당연스럽게도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웠던 점은 이 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걱정들과는 다르게 전쟁이 발생한 지 17시간 만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사살하게 되면서 분위기는 완벽하게 미국 쪽으로 기울게 되었는데요.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쟁의 종료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자 쭉 무너졌었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기대 이상으로 회복했던 모습들을 저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것들 차트와 함께 같이 살펴봤었을 때 현재 차트에서는 비트코인이 삼각수렴 패턴을 형성해 나아간 채 이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 특히나 이 전쟁이 발생하고 쭉 하락했던 가격이 삼각수렴 패턴의 하단선을 정확하게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자리는 호재에 더불어서 기술적으로 또 반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자리,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반등세가 훨씬 더 크게 나왔던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하락했던 것 이상의 되돌림을 보여주게 됐고, 이러한 되돌림이 나오게 되고 17시간 만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살됐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것들은 장기전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은 추가적으로 더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 드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감만 품고 이 자리에서 무리하게 방향성 베팅하셨다가는 정말 내 계좌가 먼저 터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기대감에 속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애초에 이 기대감 선반영이라는 것들이 만약 그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그에 따른 실망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지난 시간 동안 너무나도 많이 봐왔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전쟁이 쉽게 종료될 거다, 이제 금방 마무리가 지어질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기에는 현재 하메네이 암살로 인해서 이란에 대한 보복의 움직임들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 이후 이스라엘에서도 비상사태가 발령이 됐었는데 현재 이란은 이스라엘에게도 맞불 공습을 펼치게 되며 이 전쟁에 대한 범위들이 훨씬 더 큰 폭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굉장히 뜨거운 맞불 교전 등이 이루어지고 있죠. 게다가 이란은 미국의 항공모함 그리고 미군 기지들도 속속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전쟁에 대한 갈등들이 훨씬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종료 선언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섣불리 기대감을 품기에는 너무나도 리스크들이 크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딱 들어보셨을 때 솔직히 나는 아직까지 기대감 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 드셨던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댓글로 전쟁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그리고 지금의 전쟁들은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뿐만의 문제들은 아닙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에서 시작된 전쟁들은 글로벌적으로 확전이 되고 있고 중국 역시도 이 전쟁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들을 표명하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의 정면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만약 정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유럽까지도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려했었던 세계 3차 대전까지도 이어질 수 있게 되고, 그럼 섣불리 품었던 기대감들에 대한 실망 매물들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쏟아져
빠져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렇게까지 흘러갈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종료 시그널들, 확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들은 위험하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물론 이렇게 돼서 전쟁이 장기화가 되는 것 자체도 문제겠지만 결국 지금 전쟁이 발발됨으로써 금값과 달러들은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비트코인은 굉장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와 비트코인 자체가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흐름들이 강세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의 흐름들은 약세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런데 세인님, 이 금은 안전자산이라서 전쟁 시에 이렇게 가격들이 오르게 되는데 비트코인도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정말 달러 때문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인데 왜 오르지 못하는 건가요? 이런 궁금증들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일단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좋아요 한 번씩 딱 부탁드리면서, 자, 이에 대한 이유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아직까지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가 완벽하게 안전자산으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들로 불리우고 있어도 막상 이런 리스크들이 발생하면은 가장 먼저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유동성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렇게 안전자산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이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이 호르무즈 해협들이 봉쇄되게 되면서 국제 유가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의견에서는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게 되고, 실제로 3월 1일 기준으로 WTI는 72달러, 브렌트유는 79달러까지도 상승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지지난번에도 강조드렸던 바와 같이 미국의 유통 70%는 트럭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트럭을 가동하는 것들이 뭐다? 바로 디젤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당연히 유통사업에 대한 금액들이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물가까지 위협을 받으면 결국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들도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전쟁이 비트코인에게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이 이유가 가장 강력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지금 전쟁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유가가 빠른 시일 내로 잡히지 않는다면 저는 솔직히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랜 시간 이야기해왔었던 60K에서 58K, 정말 최악의 경우는 49K까지도 이에 따른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차트상으로 같이 확인해 본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삼각수렴 패턴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거시경제적으로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패턴적으로도 결국에 꼭지점 부근까지 아직 최소 20일 이상이 남아있는 것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비트코인에서는 크나큰 변동성들이 조금 더 예상이 되고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 안에서 방향성을 결정짓기보다는 상단선을 먼저 뚫고 올라가 주는지 하단선을 먼저 뚫고 내려와 주는지 이것들을 확인하고 나셔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응 방안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이 삼각수렴 패턴의 중단선의 저항을 맞고 다시 한 번 더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최대 하락분 삼각수렴 패턴의 하단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사실들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서, 지금 같은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저항이 확인된다면은 보수적으로 잡으신다면 하단의 채널 중단선, 이 자리에서 전량 익절하셨다가 추가적인 하락분들 이 중단선 뚫고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 재진입해서 저희가 이 삼각수렴 패턴의 하단선까지도 잡아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와 반대로 이러한 중단선과 하단선, 그리고 고점을 이었던 빗각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등 타점으로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선들에서 지지나 저항들이 일어나는지 먼저 반응들을 체크해 주시고 방향성으로 길게 끌고 가시기보다는 안전하게 우리가 반응형 단타 매매, 기회가 줄 때 나와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중점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중단선을 돌파해서 단기적인 반등세가 등장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에 따른 상승분이 정말 잘 나왔을 경우 삼각수렴 패턴의 상단선, 지금으로서는 이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 저점들을 이었었던 빗각 혹은 잘 나와도 전고점까지가 한계일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데 이 본격적인 움직임들은 미장이 열리고 나서부터 시작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 미국의 킬존 타임들 여러분들께서 집중해 주셔서 오늘 저와 함께 살펴봤었던 이 기준선들을 기점으로 차트를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영상만 보시고 지금 보이시는 채널이라든지 이러한 지지저항선들 따라 그리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클릭해 주시고 이 링크 통해서 채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영상에서 보셨던 지지저항
저항선들 그대로 복붙할 수 있는 복붙 링크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간단하게 정리 도와드리자면 결국 지금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우리가 방향성을 논할 자리까지 오지 않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에 따른 리스크들 해소되지 않은 채 오히려 문제들이 훨씬 더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방에 대한 리스크들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해주면서 움직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들에서만 짧게 반응 보시고 반응 봐주시고 기회가 줄 때 나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이 영상 보시면서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편하게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실전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또 새롭게 분석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